요즘 이 수입이 줄어들어서 좀 우울한 분들 좀 있으시죠? 이 대출 이자나 카드값 생각하면 깝깝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이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나라에서 매월 그냥 꾸준히 얼마씩 그냥 돈을 주면 어떨까요?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이 아니라 생존의 대가로 받는 돈.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어나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누가 돈을 주면 어떨까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오늘은 그 꿈 같은 일을 가능케 하는 아이디어,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기본소득제 뭐냐면요, 이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요즘 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과 함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되는데요. 이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실업도 문제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등 기술의 발달로 만성적 실업 대란이 올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기본소득입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노인이 나옵니다. 아이가 없고 아내가 일찍 죽고 혼자 사는데요. 어느 날 덜컥 병에 걸립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는 순간 소득이 끊기고 생계비 마련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되죠. 자, 영화는 이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선별복지제도가 얼마나 잔인한 시스템인지 보여줍니다. 사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편적 복지 지원입니다. 아픈 노인이 구직 활동을 하러 나서는 장면을 보고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열심히 일하는가? 케이시 웍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노동 시간을 줄여도 우리 사회의 생산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는 기본소득과 주 30시간 노동을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선별적 복지 프로그램이 주는 낙인 효과와 이 불안정성에 대한 걱정 없이 임금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이를테면 내가 가난해서 우리 집은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받는다고 하면 사람이 약간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모든 사람에게 돈을 다 줘 라고 하면 크게 그것이 나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개인적 그게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선별적 복지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 행정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기본소득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주 30시간 근무제를 통해서 불안전 고용과 이 과중 노동의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보면 왜 저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일이 없는 사람은 소득이 없어서 힘들고 일을 하는 사람은 과로에 시달리고 이 양극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인 거죠.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연출한 켄 로치 감독이 이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미안해요 리키. 자, 이 영화의 주인공 리키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다가 일감이 사라지는 바람에 택배를 시작하고요. 그 아내는 돌봄 노동을 하며 노인과 장애인들을 돌봅니다. 이 부부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족의 삶은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 영화 보면 첫 장면에서 리키가 이 취업 면접을 하는데요. 딱 이렇게 해요. 이 평생을 건설 노동자로서 현장에서 일을 한 그 이 잔뼈가 굵은 이 리키, 이 노동자의 그 자부심 강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생 실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나라에 손을 벌리지는 않아요. 저 사실 이 대목에서 가슴이 벌써 약간 찌릿찌릿했어요. 왜냐? 저 양반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나중에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우리가 가난해지는 게, 내가 가난해지는 게 다 내 잘못이 돼버리는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 가난한 건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따라잡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 기차 여행을 하다가 시골역에서 무궁화 열차를 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궁화 열차 요즘 잘 타신 적 없죠? 한번 타보세요. 제가 그때 탔을 때 주말이라 입석까지 사람이 꽉 찼거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젊은 사람들은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보며 이렇게 느긋하게 가고요. 노인들은 입석으로 서서 가더라고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반대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되게 궁금했는데요. 답은 스마트폰 예약 시스템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여행 결정하면 한 달 전에 미리 그냥 스마트폰 들어가서 예약을 해서 좋은 창가 자리를 잡아요. 자, 노인들은 옛날에 늘 하듯이, 원래 노인들은 기차표 어떻게 구했을까요? 역에 직접 가요. 가서 창구에 가서 표를 끊죠. 다음 열차 몇 시에요? 한 사람 표요? 그러면은 아유 어르신 좌석 없어요. 입석만 남았어요. 에? 왜? 벌써 매진됐어요. 자, 그럼 이 노인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더 일찍 부지런하게 아침부터 서둘러서 기차역에 나옵니다. 좌석표 사러 가서 물어보죠. 또 매진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열차 좌석에 앉아서 가는 게 더 부지런해서일까요? 아니에요. IT 기술을 더 잘 아니까요. 저는 이 미안해요 리키 영화가 우리 현대 사회의 딜레마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자,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 그걸 고민하다가 읽은 책이 소득의 미래입니다. 소득의 미래, 이원재. 산업 환경의 빠른 변화를 개인이 대응하기엔 어려워요. 자, 이럴 땐 국가가 나서서 소득을 분배해 줘야 합니다.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그 위에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임금 소득을 얻도록 하는 거죠. 어려운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두가 똑같이 나누어 받되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다. 누구도 비굴하게 살지 않고 당당하게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처음부터 누구나 구분하지 않고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자, 이 소득의 미래란 곧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미래고요. 가장 확실한 기본 소득을 온 국민에게 챙겨줌으로써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작년 초 미국 민주당 이 대선 경선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양이라는 이 대만계 이 벤처 사업가인데요. 그가 인기를 끈 배경이 바로 기본소득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 잘 나가는 IT 벤처를 성공시킨 사람인데요.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로봇과 경쟁해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죠. 그가 쓴 책, 보통 사람들의 전쟁, 앤드류 양.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가난은 노력하지 않은 탓이라고 배워왔어요. 근면성실이라는 이 산업화 시대의 가치 덕분에 한국 경제는 빠른 시간 내에 발전을 거듭했죠. 자, 이제는 노동의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사다리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옛날에는 단순 노동을 하다가 기술 발달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기술을 배워서 사다리 계단을 올라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숙련 노동자가 숙련 노동자, 그리고 저학년 노동자가 고학년 노동자가 되는 걸로써 사다리를 올라가면서 이제 이걸 했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 사다리 밑에서 누가 올라오는지 알아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올라와요. 그리고 얘는 내가 이길 방법이 없어. 여러분, 인공지능 머신러닝 하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세돌이 알파고를 못 이겨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인간이. 그리고 여러분, 로봇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거든요. 결국은 기업에서 인간 노동자를 고용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쓰는 날이 올 거고요. 우리는 모두가 일을 하고 싶어도 근로의욕이 있어도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인간의 존엄을 보장해 줄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기본소득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최저 생계비는 마련을 해주고, 그 다음 우리 인간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영역, 또는 이를테면 문화나 예술, 즐거운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기회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가 그 중간에 징검다리, 이 디딤돌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앤드류 양은 이 책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위주의 사회라는 논리는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그 말에서 이미 우리 모두가 자동화와 혁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경제적 공경에 빠진 수백만 명의 목소리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패배자라서 불평을 하고 있다거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이런 시장 논리를 깨뜨려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이
게을러서 입석표를 사고 열차표를 못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가올 기술 발전의 시대에 그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맞이할 이 실업의 위기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더 이상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왜 이 기술 발달이 되면은 다시 기술 교육을 받거나 재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뭐 직장 뭐 이렇게 뭐 학원 같은 데 가서, 근데 이제는 기술 발달이 너무 빨라서 그런 방식으로는 퇴사하고 휴직 기간 동안 또는 퇴직하고 나서 학원을 다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어져요. 이럴 때는 그냥 기본소득이 답이라는 거죠. 앤드류 양 이렇게 주장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빈곤선은 11,770달러다. 연간 소득 한화로 약 1,500만 원. 기본적으로 전 국민을 빈곤선까지는 끌어올려 총빈곤을 완화하자는 것이 내 생각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 모든 국민이 일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뉴욕에서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억만장자로부터 웨스트버지니아의 가난한 싱글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매월 $1,000씩 한화 124만 원 받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대부분의 사람이 기본복지 프로그램에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근로의욕 저하 요인을 제거했다. 일을 하면 사실상 저축을 해서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최저 생계비는 보전해주고 노동을 통해서 추가로 소득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번 사람은 세금으로 반환하면 된다는 거죠. 위기의 시대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번 잠깐 생각해 봐요. 우리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돈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온다면, 죽을 때까지 들어온다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더 재미있는 일,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떠나실 건가요? 오늘은 영화와 책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통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꼬꼬독 꼬꼬독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